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일단 장 끝났고요. 장 끝난 결과는 현대차는 5% 상승. 어저께 하락폭이 조금 나왔죠. 어저께 대략 한 2%대 정도, 장중에는 한 3% 정도 내렸는데 대형주고 그리고 고가까지 거의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 상승폭이 꽤 많이 나왔어요. 거의 한 30% 정도 나오다 보니까 고가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주식은 원래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사실상 우리 성격들 다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보다 화끈하게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급락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현대차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인증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입만 열면 자기가 뭐 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 계좌 수익을 실제로 인증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요.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실제 1월 달, 그쵸, 1월 2일부터 2월 16일 오늘 종가까지 해서 실제 제 계좌의 수익률은 45.8%입니다. 이때 당시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 내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4% 내렸습니다. 자, 근데 제 수익률은 45%다. 그쵸? 자, 이 수익률이 키움증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키움 전체에서 지금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 있는가? 그쵸? 이거 실제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가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들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그쵸 매매하고 있는 계좌는 5108의 2229번입니다. 여기 보면 5108의 2229번 그쵸? 이 계좌 수익률에 상위 지금 상위 몇 프로인가 그쵸? 지금 현재 내 계좌 수익률이 상위 몇 프로인가 보면 키움 전체에서 상위 1%다. 전 영업일 대비 9,250이 하락했다. 그쵸? 상위 1%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만큼 인원이 많지만 주식 투자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내 계좌 수익률 대략 한 6주가 오늘 가득 채워졌네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때 45%의 수익은 그쵸 키움 전체에서 상위 1%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종목으로 인해서 그쵸 올라가는 종목만 보여주거나 그러는 거는 이것도 뭐 사실 쉽진 않은데 올라가는 종목을 실제 잡아야 되니까. 근데 계좌 수익률을 오픈한다? 이건요 완전히 이 결이 다른 겁니다. 손실난 부분 매매하면서 손실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쵸?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게 계좌 수익률을 오픈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입으로만 떠든다 그러면 주식 투자가 어떤 건지 정말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입만 나불대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수익률, 그쵸? 키움증권의 상위 1% 투자자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일단 2월 달에 제일 강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는 에브리봇입니다. 그쵸? 로봇주인데 오늘 뭐 포스코 DX나 이런 쪽에서도 반등이 조금 나왔지만 이걸 보셔야 돼요. 포스코 DX를 보고 에브리봇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현대차를 보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겠죠. 자, 우선 에브리봇부터 먼저 보면 자, 보세요. 며칠입니까? 하나, 둘, 셋. 3일 동안 47% 수익. 그쵸?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현대차를 보고 관련된 종목을 매매하라 그랬죠. 그게 뭐겠습니까? 코리아 FT. 자, 보세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2월 초에 그쵸?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4번이나 이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마지막 매수일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36%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있습니다. 아직 보유 중이고요. 제가 매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 아직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만약에 마이너스 마감이 됐다면 오늘 그냥 매도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매도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하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죠? 나는 확인하고 매수를 하고 확인하고 매도를 한다는 거죠. 고가와 저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아까 전에 나와서 보여드렸었던 이런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 맞췄다면 그쵸? 하루에 뭐 10%, 30%, 50%라고 수익을 못 내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내가 맞출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했을 때 계좌가 지속적으로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지게 될 건데,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그쵸?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젠백스 링크, 이렌시스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는데, 아까 전에 뭐 코리아 FT다 이런 종목들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막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입장하시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한다. 자,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 절차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계좌 수익을 깠으면 이미 다 깐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일단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다. 언제? 이번에. 그쵸? 자, 그러면 자동차 업종이 지금 저 PBR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신고가를 달성한 12월 달에 현대차는 아니지만 기아차가 먼저 신고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본다면요. 기아차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만 본다면 기아차는 2%밖에 오르지 못했고 현대차는 5%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현대차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기아차가 애초에 실적이나 뭐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미래 가치는 뭐겠습니까? 앞으로 좋아질 실적,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정부에서 주도하려는 거. 그렇죠? 저 PBR 종목에 원래 받아야 될 평가치만큼, 즉 PBR 1배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중에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겠는지 정책적으로 마련을 하려 그래요. 그러려면 지금 한국 시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 PBR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진행하면 사실상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자, 구조적인 상승세를 만들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움직임을 만들 거냐,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된다. 자, 그러면 구조적인 이 저평가 종목들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여기 제 해외 상황을 한번 보면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고요. 2등이 애플이고요. 3등이 엔비디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목을 한번 보면요. 정확하게 애플 같은 경우에 어떻죠? 주식수가 계속 줄어요. 그렇죠? 2등이 뭐였죠? 엔비디아죠. 2등이 애플이고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주식수가 줄어요. 그렇죠? 주식수를 늘리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있었죠. 엔비디아가 3등까지 올라왔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주식수가 계속 줍니다. 이렇게 주식수를 지속적으로 줄여가야 돼요. 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정도까지 갔었냐면 돈을 빌립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뭐 대출을 받든 해서 기업에서 돈을 빌려요. 그걸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을 왜 만들까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이익을 보는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어때요? 오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정부에서 바라는 뭐 PBR 1배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PBR 1배 이상의 뭐 이런 그 해외 증시처럼 이런 상황에, 그렇죠? 이런 정도의 움직임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은 거의 뭐 사이클 산업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나오긴 어렵겠죠. 뭐 미국 시장처럼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 사실상 가치라는 것도 다시 봐야 되는 게, 가치는 미래 가치를 평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치주도 주가가 올라야 되고요. 성장주도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이라는 기본 그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현대차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야, 굉장히 막 엄청나게 막 지금 다 몰빵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걸 보고 우리가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12월 달에 갔죠. 그런데 모멘텀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게 뭐예요? 정부 정책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쏠렸다. 어떤 거? 가치주에.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먼저 나왔고 관련돼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겠습니까?
현대차, 기아차의 탄탄하게 매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죠. 나빠지면 나빠지겠죠. 근데 망하진 않는다. 그럴수록 자산이 지속적으로 늘기 시작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저PBR주 가치주가 되기 마련인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코리아 FT. 자,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기아와 현대차가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코리아 FT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제가 2월 달 들어서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쵸?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 한 6% 정도 그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 다 공유를 합니다. 2월 초부터 제가 코리아 FT를 사라고 몇 번을 외쳤는지를 모릅니다. 2월 2일 날 시장가 매수 코리아 FT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하래 그러면 시가의 체결을 시키겠다는 거죠. 다 그렇게 매매가 된 겁니다. 2월 2일 날 정확하게 4,200원에 매수된 내용이 있죠. 이 밑에 그쵸? 0.7% 수익 난 건 2022년도에 제가 매매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매매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36%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위에 올려보면 자 2월 1일 시장가 매수 에브리봇 그쵸 8시 53분 그쵸 이 내용도 제가 에브리봇 자 정확하게 매수를 해서 하나 둘 셋 3일 동안 47%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 소통방에 있는 1700분 가까운 분들이 다 같이 수익을 보고 나왔다는 거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왜? 하루 거래가 거의 뭐 수천억에 달할 정도로 그쵸 시세가 붙었을 때는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매매 물량을 소화하는 것은 충분하다.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예 뭐 잡주를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로봇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그쵸 매매를 했을 때 단기간에 47%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한번 보면요. 2월 16일 젠백스 링크 시장가 매수, 이렌시스 시장가 매수 정확하게 장 시작 전 8시 52분, 8시 53분에 진행된 내용이고 젠백스 링크 자 내용 보시면요. 오늘 14% 상승 마감이 됐고 오늘 하루에 그쵸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당연히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면 되고요. 전체 보유 기간은 무조건 2주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밑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제가 에브리봇을 매매하고 그쵸 로봇주를 같이 공략을 한 겁니다. 그쵸 감속기 쪽을 자 그랬을 때 지금 수익률이 대략 28% 정도가 나옵니다. 오늘 21%가 올라서요. 근데 진짜 매매 잘하는 사람은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2월 8일 5,900원 매수 2월 16일 7,890원 매수 자 2,000원이나 올라갔는데 다시 매수해서 20% 수익을 더 낸다.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요. 그쵸? 매수한 이후로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죠. 12% 상승, 그 다음에 13% 상승, 그 다음 날 4% 상승하고 오늘 21%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쵸 신고가에 대해서 모르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요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소통방에서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소통방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그 내용은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 그쵸 수익 모델을 함께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준비가 다 되는 대로 빠르면 뭐 2월 중으로 할 거고 뭐 늦어도 한 3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먼저 사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요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와 함께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다시 현대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주들을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지금 현대차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쵸 24년도에 강세 종목을 제가 몇 가지를 뽑아놨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40% 이상 그쵸 엊그저께까지는 50몇 프로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제가 반도체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반도체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그쵸 약간 그 수익률이 내려와서 조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진짜 막 40, 50%, 60%면 내가 보유하는 과정에서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현대차라는 거고, 아까 전에 제가 코리아 FT를 말씀드렸던 건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하는 부품사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을 제가 지속적으로 공략을 했을 때 3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건데, 그 베이스가 되는 게 현대차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를 토대로 관련주를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그쵸 실시간 내용은 제가 아까 소통방에서 그쵸 타점을 직접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는 그쵸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는 여기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단기 뭐라 그랬나요? 2주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2주 동안 뭘 해야 돼요?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아야 돼요. 왜? 주식은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쵸 신고가를 기반해야겠죠. 왜? 선반영하니까.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시세는 다 선반영한다. 그러면 요 내용을 적지 않겠죠. 그쵸?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20페이지에 달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면 정말 조금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왔고, 무엇보다 그쵸 이것도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너무 안 박힙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 자 현대차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월 달에 저 PBR 관련된 정부정책 발표가 있죠. 3월 달에 시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쵸? 지금 신고가를 가 있겠죠. 그 종목 중에서 우리가 매매할 종목들이 있다.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얼마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요. 진짜 모든 분들이 키움증권의 1%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들이 정말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